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능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간입니다. 연일 지수가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은 서킷 브레이커, 금일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젠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걱정이 많이 크실 거라 봅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묻지마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절대 손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신용을 쓴 입장에서 나 현금이 없어서 반대매매 못 막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대매매 당하세요. 어차피 반대매매 물량만큼만 나오는 거지 내 물량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반대매매 당하는 게 나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절을 하면 다시 그 금액으로 재짐을 한다? 그래봐야 반대매매 당한 물량만큼 당한 뒤에 그 남은 물량만큼의 매수도 못합니다. 그 금액만큼 매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고 반대매매 당하시는 게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금이 있으시다 한다면 분할 매수하는 측면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 그냥 그 신용 안 쓰고 현금 없으시고 그냥 말 그대로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대로 가만히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지수가 저점 찍은 다음에 상승전환 되면 빠르게 회복할 거라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게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핵심은 펀더멘탈이 아니야.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니야. 지금 수급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 연기금이 일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 4% 정도 떨가야 된단 말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이 먼저 선빵친 거란 말이야. 지금 선빵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가격이 확실히 호재도 나오고 있어서 매도하기도 제일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보다 ETF 쪽으로 이제 수급을 이렇게 자금을 넣는다. 아무래도 몇 배 이렇게 수익을 주다 보니까, 수익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을 다 끌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코스닥에 있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을 손절해가지고 이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쪽으로 자금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대다수의 이제 자금이 여기다 대부분 그러니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은 수급이 돌질 않는 거야. 오히려 계속 밀리는 거야. 거래량도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점 깨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거래량이 크지도 않아. 거래량이 거의 소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손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지도 않은 금액으로 손절하고 있는데, 그만큼 받쳐주는 그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밀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그 AI 산업이 끝난 것도 아니고 기업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죠, 솔직히. 근데 이젠 지금 기업 가치보다는 투자 심리 쪽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얘네들만 막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인식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외 종목들은 뭐 매수할 생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회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매수세를 받쳐주질 않다 보니 수수에 이제 매도가 나와도 더 크게 밀리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지수가 최고점 대비 거의 40% 이하로 마이너스 40% 이하로 하락된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 뭐 리먼 사태 뭐를 생각하면, 서브프라임이나 리먼 사태 생각하면 그때는 뭐 거의 한 80% 밀렸죠, 고점 대비. 근데 이때도 대략 한 20% 정도 밀린 다음에 강하게 반등이 막 나와주면서 밀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는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정말 뭐 전 세계적인 악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 중에 악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악재도 없어요. 그 악재가 ETF 때문에 그런 거야. 악재라고 하면 진짜 ETF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 빠지는 거다. ETF를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지 이제는 국내 시장이 살아나는 건데, ETF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 순수. 악재가 이거 하나야. 뭐 경제적인 영향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폭 규모만 보면 정말 리먼 사태, 코로나 수준이다. 진짜 뭐 리먼 사태 둘째치고 코로나 급락 당시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는 좀 판박이야. 그래서 원인을 봤을 때는 과거의 금융위기나 팬데믹에 비해서 현재는 ETF 쪽으로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대형 반도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영향이 더 크단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는 거야. 특정주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조선업이 혈황이었을 때, 그리고 대운하 관련주들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청계천 관련된 종목들, 이런 대운하 관련주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도 이게 대운하 관련주나 조선업만 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막 10배, 20배 갔을 때도 뭐 100배 막 거의 뭐 100배 이렇게 갔을 때도 다른 종목들도 20배, 30배 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섹터들 다 같이 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현재는 뭐 모든 섹터들이 다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반도체 섹터 하나만 그냥 가고 그 외 섹터들은 죽고 있단 말이야. 그 완전 진짜 적정 평가, 적정 가치 이하로 그냥 우량으로 계속 지수적으로 깨지다 보니까 기존 주식 투자자들이 정말 황당한 거야. 이거는 난 1원 박았는데 5천 손실 봤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막 5천 손실 보는 사람도 있고 막 20억 박았는데 10억 손실 봤다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 지금. 그래서 못 버티겠다고 지금 그러면서 막 손절 친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때 지금 손절 칠 때인가? 손절 칠 때가 아니거든. 지금 오히려 담아야 될 때고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다, 버텨야 될 때다, 버티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저는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하락이라기보다는 이게 기업 가치를 통해서 이 실적을 통해서 무너진 게 아니야. 그냥 공포가 과다하게 반영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제대로 돌질 않다 보니까 그냥 빠지는 거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대형 반도체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외 종목들이 이젠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젠 개인들이 계속 손절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 받쳐주는 이젠 그런 중소형주들 내에서 매수세를 받쳐주는 주체들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개인들 손절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웃긴 상황이야.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급이 안정되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가장 많이 눌렸던 코스닥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현재 수급이 빠진데도 수폭의 거래량으로 빠지는 거거든.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ETF에 대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 완벽하게 뭐 상패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만 여튼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가지고 강력한 그 제도를 먹여가지고 조치를 취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AI 스타트업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 내에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 코스닥이 살려면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살아나야 돼. 그럼 AI 스타트업이 살아나야 된다고 보거든. 제가 봤을 땐. 얘 둘 중에 하나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금일 뭐 CLS나 데이터 솔루션이 호재 기사 나오면서 점상 치잖아. 그런 것처럼 호재성 기사가 이제 확 나오면서 수급이 팍 들어왔어. 그러면 말 그대로 거량이 적은 상황이잖아. 정말 수수의 매도세만 나오는 상황인데 매수세가 없다는 것 뿐이잖아. 맞죠?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살아나, 지수가 살아나는 것 플러스 호재성까지 나와. 이런 AI 뭐 스타트업 뭐 제약바이오주 뭐 예를 들어서 각자의 이런 내용들에서 호재가 나오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럼 매도세가 적기 때문에 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정말 다음날 상한가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목들 웬만해서 이런 호재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빠지도록 거량이 적은 상황에서 빠지기 때문에 정말 매수세만 일정 매수만 들어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런 우리 그 마스코트 키노가 이런 말 하죠. 시장은 언제나 가장 큰 공포 속에서 바닥을 만들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 새로운 상승을 준비해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금이 어디에서 빠지고 앞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거다. 저는 AI 스타트업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한번 지수를 본다면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바로 정고점 돌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추세선 하단이 어째 보면 이젠 그거 보면 추세선 하단을 이때 먹었지만 현재는 완전 이탈된 상황. 저항대 먹고 이탈된 상황이고 상승이 나온다도 저항대 막히기 때문에 바로 정고점 돌파는 힘들다. 저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바로 갈지도 몰라요. 못 가요. 여기까지 일정한 반등 나오고 이렇게 뭐 횡보를 한다든지 뭐 밀린다든지 뭐 그러겠지. 흐름상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 지금 1차락, 2차락, 3차락, 4차락 빠졌거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내일이라도 추가적 밀리죠?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밀린다면
바로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코스피랑 전혀 딴따라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우상향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코스닥 785포인트, 코스피는 7200포인트 정도 되죠. 근데 생각하면 거의 10배 차이 그냥 생각하고, 그냥 2000포인트 간다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걸어요. 그냥 체면을 걸어. 코스닥은 2000포인트 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바닥에 있는 납폭 종목들 중에서 뭐 담아라? 신규 상장주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납폭주를 담으셔라. 그리고 납폭주 아무거나 담는 게 아니야. AI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담으시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섹터별로 상관없이 담으라고 했잖아. 바닥에서 담으셔도 돼. 단기적으로 40% 50% 이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니까. 다 제가 봤을 땐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확실하게 2000포인트까지 보내버릴 때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 AI 스타트업 아니면 제약바이주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와 연동돼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지금은 훨씬 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보면 마키나락스라는 종목, 제가 어제 뭐라고 했나요? 전일 이 종목은 빠져도 다시 갈 거다. 빠져도 이건 깨질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가버리죠. 그리고 양봉을 해서 뭐예요? 전일 음봉의 거래량을 넘기는 양봉이 나왔죠. 이런 형태는 내일이라도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근데 웃긴 거는 마키나락스만 갈까? 얘네가 제가 말했잖아요. 젠승황 CEO가 말한 AI 스타트업, 뭐 10배 성장되는 그런 기업과, 그 다음에 그 국민성장펀드에서 AI 스타트업에 들어갈 자금, 그 자금이 어떤 기업에 들어갈까. 근데 얘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막강하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얘뿐만 아니라 아크릴하고 노타라는 기업도 나올 거라 보거든요, 저는. 근데 얘네들은 반대로 너무 빠지는 거야.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생각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담고 있으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야. 이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다. 니네 종목 잘못 산 거다. 이거 니네가 맞는 종목 아니야. 이런 암시를 거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좋은 종목이거든. 나중에 그림 펼쳐보면 이런 종목도 좀 많이 가 있을 거라 봐요. 아크릴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보거든. 얘네도 규집합이야. 마키나락스랑 좀 비슷한 부류의 종목이라고 봐요, 저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유 생각하지 마. 그냥 개인들 심리 흔들려고 지금 매도하는 거야. 지금 매도 물량 나오는 거야. 고작 5억 7천만 원으로 6%를 밀었어. 응? 그러니까 얘네가 6%면 78억 원치 밀었네요. 5억 7천만 원으로. 78억 원치 밀었다고. 5억 7천만 원을 고작. 이거는 자전거래에서 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 손실 플러스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받쳐주질 않는 겁니다. 손을 위해서 매수세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지수에서는 사실 바닥에서 밀렸을 때 솔직히 조금씩 받아먹는 게 더 좋거든, 세력 입장에서. 개인들만 손절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런데 이런 소폭의 거래량에서 만약에 정말 호재가 터지고 지수가 살아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이런 종목도 언제든지 상한가 칠 수 있는 거예요. 노타도 그렇고 뭐 다른 AI 관련주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매수하신 시청자님도 계실 거라 보는데,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걱정할 게 뭐 있어. 고점들이 많이,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 사도 싸게 산 거지. 이 부분에서 사도 싸게 산 거고, 나중에 얘서 이런 AI 스타트업이 뭐 내년에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 만약에 정말 호재성이 나오고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정말 나온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흐름 나오는 거예요. 마키나락스처럼 순식간에. 그러니까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게 지수에 의해서 빠지는 거죠.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도. 왜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SK하이닉스도 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SK하이닉스도 보면 봐봐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 몇 프로 빠졌나요? 거의 40% 빠졌단 말이야. 고점 대비 40% 이상 이하로 빠졌어. 맞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을 알고 있잖아. 맞지? 지금 거의 뭐 300만원까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250만원까지 였나? 270만원까지 였나? 여하튼 이 종목이 이렇게 갈 걸 알아, 여러분들. 그럼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겠지. 이 부분에서 안 사겠나? 사겠지. 맞지?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 당했던 사람들은 어떨까? 손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계속 빠지는데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막 욕하면서 이거 진짜 종목 정말 뭐 같네 하면서 손절했겠지? 맞죠? 안 할 리가 없잖아. 안 그래요?
똑같단 말이야,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지수에 영향을 받으면 빠져요. 정말. 근데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빠지지 않을까? 아크리나 노타나? 마키나라스는 정말 얘가 대장주격인 그런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 빠지질 않는 거고, 빠지면서 빠진 척하면서 다시 살리는 거고, 저는 아크리나 노타도 비슷한 부류의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갈 거라 봐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빠지지? 이거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제가 추천했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뭐 솔직히 말해서 올라간다는 뭐 보장도 없죠.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세력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데, 사실 저는 분석하는 전문가인데,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긴 하거든. 항상 과거에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소신있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걸로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죠. 그리고 사실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말씀드린 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항상 뭐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 말을 100% 믿지 마라.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다, 그럼 매수하는 거지. 근데 별로 한 50%? 믿음이 안 가. 한 50% 이하야. 아니다. 한 70% 이하야. 그럼 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